새해 첫날부터 월북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자행됐던 안보 자해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죠.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북한 주민의 해엄 기순이 발생했던 육군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형이고요. 100km의 긴 해안선을 경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육상, 해상이 모두 뚫렸다는 것은 군의 경계 태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북한 주민 해엄 귀순 때 22사단 감시체계 강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저녁 GOP 센서가 울렸음에도 현장 출동 부대는 철책 훼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상부를 보고했고요. 사건은 자체 종결됐다고 합니다. 월북자가 군사분계선 MDL 부근에 우리 측 전방 초속 GP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2018년 9월 19일 9.29 남북군사합의로 병력이 철수된 껍데기 초소였고요.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군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군부대 강의만 거의 400여 회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돈 벌기 위해 갔다기보다는요, 애국심 때문에 갔던 건데 군부대 강연료 별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적게 받았을 때는 13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받으면 30만 원 정도 받고요. 하루 종일 가서 전방까지 강의하고 나면은 차비도 안 나오는 경우 꽤 있었습니다. 백령도 같은데 강의를 가면은요, 백값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병사들에게, 청년 장교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재미난 일이었고요. 또 보람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목숨 걸고 갔습니다. 사실 장교들이라고 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요,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영향으로 백지장 같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국가관이 또 대적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렸죠. 군대가 적이 없으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방의 잡족들을 대접을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은 북한의 노동당 군대와 또 중국 공산당 군대, 소위 인민해방군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군은 없는 적을 상대하는 헛개비 같은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적이 없는데 군대에 존립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틈만하면 그 안에서 회식이나 해야겠죠. 가야 될 길, 목표가 사라진 군대는 존재 이유, 존립의 목적 자체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를 없애기로 했죠. 비무장지대 DMZ 경계는 또 불리해진 겁니다. 북한은 160여 개, 남한은 60여 개의 GP를 보유한 상황이었는데요. 각각 11개씩 평등하게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은 160개, 남한은 60여 개 GP가 있는데 동등하게 11개씩 철거해버리니 우리는 보는 눈이 훨씬 더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당시 군은 병력을 빼도 과학화 감시 장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 완전히 엉뚱한 헛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어이없는 경계 실패 계속돼 왔죠.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동해안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전방 감시 장비가 2번이나 울렸는데도 군은 무시했습니다. 2020년 11월 탈북민이 강원도 철책을 넘었을 때도 멧돼지 한 마리 못 넘어온다고 자랑하던 감시 센서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그해 7월이죠. 월북자가 한강을 넘었을 때도 군 감시 장비가 7번이나 포착을 했지만 북한 발표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2019년에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노크 귀순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의 경계는 그야말로 허울 뿐입니다. 후방은 더 심각합니다. 진해 해군기지는 치매 노인에게 뚫렸고요. 수방사 방공진지는 취객에게 뚫린 바가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철조망 끊고 들어간 시위대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평택의 탄약고 부대는 거동 수상자가 달아나자 가짜 범인을 만들어서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고집하고 있죠. 안보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술 더 떠서 기본 중에 기본인 경계조차 실패하고 있는데 여당 대선 후보 전시작전 통제권 그냥 환수하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핵폭탄을 가진 북한과 전면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미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상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밤중에 다 깜짝 놀라가지고 굴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자들이 북한군 대적하면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10월 26일 12.6 사건이 벌어졌던 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지금하고 그때의 차이는요, 정권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안보를 중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차이점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나라를 기도로 지키는 이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안보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지도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가 지켜지고 백성들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제 35년 핍박과 환란과 시련 가운데 기도를 통해 세우게 하신 것은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에 잡혀먹으라고 이 나라 세우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사 대한민국이 보존되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평양 체제는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주체 사상 권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들, 사건들, 사고들을 보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한반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기도자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더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2,500만 북한 동족들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